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합니다. 오늘 견우가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공인중개사분의 근막통증 치료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후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을 푹 잘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한두 시간을 헤매야 겨우 잘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우면 바로 잡니다. 어깨, 허리, 날개 축 있던 불편함이 사라지니 세상 참 좋네요 라고 말씀하셨던 근막통증 환자분이십니다. 근막통증이 심해지면요, 특히 날개 축지, 날개뼈 쪽으로 이르는 분들은 누우면 잠을 바로 못 자요. 막 배기구 혈리가 자꾸 이러다가 씨름하면서 자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이러면 어떻게 또 막 뻐근하고 누구가 밟은 거 같고 때린 거 같고 아침이 두렵다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근막통증을 치료하고 나면 아침이 개운하고 피로감도 없고 또 다른 세상을 만든 것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60대 후반의 공인중개사분이셨습니다. 10년 전부터 오른 어깨가 불편했는데 외상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계속 뻐근하게 걸려서 7년 전에 정형외과 갔더니 근막통증이라고 했습니다. 허리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오른 응형과 경각을 누르면 결리면서 아프고 자다가 눌리면 아파서 잠을 설칩니다. 제대로 푹 잡은 기억이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숨을 쉬는 것도 고역입니다. 근막통증이 심해 5년 전부터는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최근에 다른 어깨 통증이 느껴져 2주 전에 병원에 가서 MRI 찍었는데 오른 어깨 극상근 부분 파열도 있다고 합니다. 환자분께서는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그런 통증이 아닌 근막통증에다가 극상근 부분 파열까지 오셨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하신 일 자체도 자꾸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실 정도로 정말 힘들어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막통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적으로는 강박적, 집착하는 성격, 자기 원래 철저한 성격이 고도의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빵 터지는 게 근막통증입니다. 여기에 외적인 원인은 잘못된 자세, 과음, 과로, 불면까지 터지면 더욱더 강력하게 폭발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게 근막통증이 있어요. 되게 아플 것 같지만 아프지 않아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4살 같지 않은 먹먹함, 화끈거림, 서늘함, 콕콕콕 찌름 이런 등의 아픈 건 아니야. 분명히 통증은 아닌데 신경 쓰이는 짜증나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점점 퍼져나가요. 가장 흔하게는 목과 어깨에 많이 생기고요. 거기부터 날개 축지, 날개뼈, 허리, 엉덩이, 흉쇄 들곤 쇄골, 겨드랑이, 서해부 등으로 해서 퍼지는데 꼭 이곳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근육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외상과 특발성, 원인 불명으로 해서도 근막통증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극상근 부분 파열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병, 아무래도 이제 많이 쓰면 어깨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사용과 퇴행성 병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면 뭐 어깨 근육이라든가 건 이런 데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뭐 교통사고 등등의 강력한 외적 요인으로 해서 극상근 부분 파열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적으로 예민하고 잠을 깊게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완벽주의인 성격이 있다고 하셨고요. 이런 건 근막통증이 생기기에 가장 최적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퇴행성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많이 쓰셨을 거 아니세요. 그러면서 이제 극상근 부분 파열의 원인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스트레스라든가 과로 등으로 인해서 뭐 그 근막통증이라든가 그 극상근 부분 파열의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환자분이 알려진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근막통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픈 곳에서 자꾸 자극해요. 상담하는 그 시간에 자꾸 이런 분들은 근막통증 이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근육통은 뭐 그럴 필요 없거든요.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2, 3일 지나면 풀리지만 근육통은 근막통증은 그런 걸 하면 할수록 횟수와 강도가 늘어난다는 게 근육통과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사용 같은 건 이제 극상근 부분 파열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진통제를 병행 투여하는 문제 있었는데 환자분께서는 이제 상당히 진통제 이미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우에는 뭐 진통제를 끊으라고 하기보다는 통증이 들면 서서히 어느 순간 내가 손이 안 가요. 그럴 때까지 너무 힘들다 할 땐 진통제 같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분의 적용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목, 어깨 등 허리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 아픈 곳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심장열을 다스려주면서 근막 통증의 재발을 막아주고 원기를 끌려 근막을 정상화하고 목과 어깨 등 허리의 바른 정리를 도와주면서 회전근개, 부분팔도 병행 치료를 하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 방송의 핵심은 증상물 주의사항. 근막 통증이 있으면 한 가지만 기억하라면 전 이런 말씀드려요. 대응하지 말라고요. 이쪽에 근막 통증에서 자꾸 주무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근육통일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하루 이틀 2, 3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하고 있다면 이미 그걸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다 뭔가 하시냐면 아이스백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근막 통증이 있게 되면 본인 확인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서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 할수록 개미지옥이라는 통증으로 점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근막 통증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분이라면 절대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는다, 신경 끈다. 요 세 가지 카테고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극상근 부분 파일이라면 일단은 그 외상에서 오지 않는 퇴행성이나 과사항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쓰는 걸 좀 주의하시면서 무겁거나 힘쓰는 걸 좀 피하시고 술 같은 건 당연히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동작 할 때 아프다고 해서 본인만의 자꾸 확인법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극상근 부분 파열의 치료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자극적으로 확인해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땐 과연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부터 들었어요. 치료 시기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걱정만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하면서 하루하루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 점점 치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매일 먹던 진통제도 이제 필요가 없어져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던 공인중개사분이셨습니다. 지금도 근막 통증이라는 말 못할 고민과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거기에 극상근 부분팔까지 있다면 정말 힘드시겠죠.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 견우 한번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세요.